김동섭의 인사이트입니다. 요즘 뉴욕장 아침에 일어나서 체크하면 참 어지럽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하웨이 이슈가 미국과 중국, 국내 이슈까지 지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석 좀 부탁드릴게요. 하웨이 제재가 본격적으로 사실 지난 비상상태 선포를 하면서 진행이 됐죠. 근데 이제 68개 기업에 대해서 이제 사용하지 마라라는 어떤 명령 비슷하게 나오면서 이게 그 무역 분쟁이 과격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떤 해석을 해야 될까? 제가 아마 지난번에 무역 협상은 안 될 거다라고 아마 말씀드렸죠. 그 키포인트가 뭐냐면 지적재산권이다. 아마 이 무역전이 처음 일어났을 때부터 그 얘기를 제가 계속 했을 거예요. 근데 주가가 올라서 좀 당황스럽지만 어쨌든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제 여러분 우리나라 시장은 속담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찻잔 속의 태풍, 그러니까 뭐 무슨 큰 문제가 있을 것 같다가 뭐 찻잔 속 안에 태풍처럼 별거 없었던 경우도 있었고,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그래가지고 뭐 큰 이슈였는데 나중에 아무것도 없었던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보면은 이 뉴스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큰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적용해야 될 건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걸 적용해야 되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한 예입니다. 도둑이 들어오면은 퇴로를 열어주고 잡아야죠. 그렇죠? 쥐를 잡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코너에다 몰면 어떻게 해요? 물어요. 예. 도망갈 구멍을 마련해주고서 잡아야 됩니다. 그럼 지금 미국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잡기 위해서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싸움을 걸어서 코너에 몰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너에 모니까 자꾸 중국이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자꾸 줘요. 주면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걸 자꾸 꼭 쥐고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지적재산권 때문이거든요. 이걸 법제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생각해봐야 됩니다. 어떤 걸 생각할까요? 중국이 쥐 정도밖에 안 될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같은 고향이에요. 같은 고양이과인데 조금 작은 고양이과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지금 미국이 밀어붙이는 이 행위는 미국한테 결국 부메랑으로 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개인적 소견이에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적절한 코너에서 적절하게 구멍을 열어주고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을 자꾸 물고 늘릴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받을 게 있으면 그 안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트럼프가 자꾸 끌고 가는 게 뉴욕 증시에 상당한 악영향으로 나중에 가지 않겠나. 그것이 이제 시발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의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그럼 마지막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기간이 언제일까요? 다음 달에는 G20 정상회담에서 암묵적인 합의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됩니다. 지도자끼리.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지 않은 방향으로 튀게 될 거고요. 그게 트럼프의 정치적 운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트럼프 당선 때 러시아 스캔들 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중국도 그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판단해야죠. 왜냐하면 중국의 아시아적 국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미국이나 어디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죠. 그들의 영향권도 무시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이게 정치적인 싸움으로 갈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 정치적인 것이 글로벌 대 글로벌이 아니라 미국 내 정치 싸움으로 갈 거다. 결국 트럼프가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를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또 그래야 글로벌을 상대로 싸움을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중국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해서 그걸 지금 관세를 부과하고 막 이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대 다대응 싸움으로 번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마 지난번에도 지나가는 소리를 얘기를 했을 거예요. 개인적 소견이지만 어쩌면 미국의 영화가 트럼프 때에서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화웨이 제재가 지금 시작일 거라고 봐야지 그 결과치가 지금 나온 거라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기술적으로 저는 월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2011년도에 그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쭉. 그러니까 중간에 그은 게 아니에요. 미리 그어놓고 여기까지 오면 끝이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차트는 여기서부터 계속 올라와서 미국이 어디 정도 나올 거다라는 걸 판단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꼭지치고 여기서 싸움을 쓰리봉을 만들고 있다면 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지금 현재의 미국과의 분쟁은 쉽게 끝날 소지가 아니다.
이걸 끝낼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퇴로를 열어주는 전략이 미국에서 꼭 나와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는요. 이게 되게 중요할 수 있죠. 뭐냐면 신흥국에서요. 그러니까 신흥국에 대해서 글로벌 IB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을 빼라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작년에, 그러니까 6개월 전에 비중 확대를 주장했던 글로벌 투자사가 6개월 만에 비중 축소를 갔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한 번에 그냥 이렇게 앞뒤를 바꾸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용을 쭉 봤더니 실제 신흥국에서 한 7% 정도가 하락을 했어요. 고점 대비로. 그게 이제 글로벌 투자 대비, 월드 지수 대비로는 월드 지수는 한 2.7% 정도 하락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한 5% 더 빠진 거죠. 근데 과거 사례를 한번 데이터를 보면 반등이 있을 것 같으면 더 빠져도 이 뷰를 잘 안 바꿉니다. 근데 얼마 안 빠졌는데 뷰를 확 바꿨다는 거죠. 이게 좀 걱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무 빠른 대응이 시장에 나왔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이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보는데 더 리스크를 감안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한 거로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신흥국 지수가 굉장히 어려운 쪽으로 흐를 수 있는 소지가 점점 커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이슈를 같이 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요. 어저께까지 개인들만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올바를 건지에 대한 생각이 정말 전 개인적으로 듭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거로 제가 이때까지 말했던 것들, 예를 들어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요 지점, 기관들이 방어를 하기 위해서 움직였던 요 자리에서를 보고 하방 경직성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들어온 개미라면 뭐 어느 정도의 선택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와 그때와 시장 상황이 너무 달라요. 첫 번째 시장 상황은 다르면 원달러가 다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때는 중국의 무역 협상이 될 것만 같은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 악화일로에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는 미국이 지금 빠지고 있는데 이 시점에는 또 지정학적 리스크도 해소 가능성도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기관들이 이걸 방어할 거라는 생각은 사실 좀 개인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면 개인들의 매수세는 올바른 선택이 확률이 좀 줄어들지 않겠냐. 오히려 리스크 관리를 더 철저히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어쨌든 2056포인트 이 전후는 지난번에 기관들이 방어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최소한 원달러가 어저께 말씀하신 1082원을 완전히 붕괴해주면서 방향성을 잡아주는 모습이 나오는지가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인사이트로 저희 준비된 순서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코스닥 700선 이탈 위협 받고 있네요. 딱 700.39포인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기관 매도가 오전장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큰 규모로 나오고 있고요. 상해종합지수 하락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오후장 전개가 궁금해지네요. 내일 이 시각 다시 새로운 전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